절정으로 향해 가는 여름, 초록의 나무들이 우람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과 계곡이 그리운 계절, 계곡을 따라 물 만난 무주의 여름을 만나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북쪽에는 무려 70리에 이르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천동 계곡인데요. 폭포와 담, 소, 기암절벽, 여울이 굽이굽이 이어지며 비경을 뽐내죠.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무주 구천동 33경으로 지정했는데요. 다듬어지지 않은 무주 구천동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봅니다. 첩첩산중의 구천동, 이 지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천동의 유래는 9,000명의 스님이 이제 머물러서 구천동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선도 9,000명의 도를 닦은 도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머물렀던 아주 산수 좋은 이런 장소로서 구천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암행어사 방문수와 관련돼서 전설이 내려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나라 황제의 옥새를 찾아줘서 구천동이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훌륭한 곳이 태어난 곳이다 해서 구천동이라는 유래가 내려옵니다. 구천동 33경은 실제로 옛날부터 있던 지명을 갖다가 어떤 분이 찾아가지고 이것을 무주의 대표적인 계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구천동 계곡이 28km 계곡이 있는데 실제로 한 8km 정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요. 1960년대 이곳을 찾은 장항 김난관 선생님이 자기 선산을 찾다가 보니 구천동을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승과 함께 보니까 너무 구천동이 예뻐서 여기를 이제 무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오늘날 무주 구천동이 무주하면 무주 구천동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이분의 노력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주 구천동 33경 중에서 1경부터 14경은 외구천동이라고 하고요. 15경부터 33경은 내구천동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1경 라제통문이 있고요. 또 6경 일사대, 그 다음에 11경 파회, 그 다음에 수심대 12경, 그리고 이제 저 위로 가게 되면 인월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이제 구천 폭포도 있고 또 백년사 향적봉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주 구천동 33경의 제1경 라제통문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이뤘던 역사의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유산의 거대한 이 산줄기를 따라서 백제하고 신라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백제 신라의 국경으로 이루어졌던 곳으로 추정이 되어서요. 여기를 60년대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라제통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곳은 이 굴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경상도 언어 또 전라도 언어를 공존을 하고 있고 풍습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저기 라제통문이라는 이름 그거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우리 강암 송송능 선생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구천동 개발하면서 일경으로 삼고 구천동 계곡의 어떤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옛 역사를 이어 전통 복장을 하는 수문장이 라제통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신라하고 백제 경계를 이루던 곳이기 때문에요. 이 백제하고 신라의 어떤 국경 지역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서 수문장님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주 외구천동 계곡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라제 통문에서 약 2.9km 떨어진 설천면 구산마을. 마을의 남쪽 계곡 운장대 맞은편에는 제2경 은구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천동 33경 중에서 2경이고요. 거북이가 숨어 있는 바위가 있다 해서 응구암이라고 하고요. 이곳의 경치를 보고 아름다워가지고 중국에 무익구곡이 있는데 우리 여기 무주에도 아름다운 무익구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계구곡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선녀들이 내려와서 강선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름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있는 그 운장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연재 송번 선생님께서 여기 무익구곡 중에 하나인 일경을 여기로 잡았고요. 그래서 일경부터 해서 구천동 33경에 그 11경 8회까지를 9개의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무계구곡이라고 지었어요. 기암들이 많고 특히 바위에 새겨진 글들이 눈에 띕니다. 반석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괴를 조직을 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거든요. 자, 이것도 상덕 괴원들이 42분이 이제 모여서 여기에서 시도 짓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나라 걱정도 하고 이랬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괴원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각자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서문을 우리 무주 출신의 훌륭한 학자이신 하천수 선생님께서 지은 우리 발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그 연재 송범 선생님께서 무익구곡을 정할 때 첫 번째를 여기 응구함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계구곡이라고 새겨놓은 글도 각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곳이 아름다워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하강을 해서 논이뤘던 곳이라 해서 강선대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문들 또 한시들이 이렇게 각자가 되어 있고요. 바위 틈에서 굳건하게 자란 소나무도 인상적이죠. 삼경 청금대와 사경 와룡담 그리고 오경 학소대를 지나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서벽정인데요. 서벽정에는 어느 우국지사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구천동 33경 중에서 6경 1사대인데요. 아까 들렸던 응구암에부터 11경 8회까지 무계구곡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한번 왔다가 나중에 구암할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곳에 오셨던 그 선비이거든요. 이제 연재 송병선 선생님이라고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구세손이에요. 이분이 이제 문논이 푸른 산에 왜 와 있는가 하는 200의 19에서 따가지고 서벽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징하는 일사대를 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고종 임금의 스승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의 은혜로부터 받은 그 하사품을 가지고 이 서벽정을 지을 때 다락을 지어가지고 유화루라고 해서 임금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연재 송병선 선생은 강제 체결된 을사늑약에 항거하다 이곳에서 자결한 조선 말기 문인이자 우국지사인데요. 아름다운 서벽정에 큰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부천동 계곡에서도 3대 경승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6경 일사대와 마주했습니다. 원당천이 기암을 휘감고 도는 모습이 물로 성을 이룬 것 같다 해 수성대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곳은 일사대인데요. 일명 수성대라고 해요. 물이 많아서 수성대라고 하고요. 또 일사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한말 때 연재 송병 선생님께서 이곳에 와가지고 집을 짓고 제자들을 가리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 같다 해서 동방일사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일사대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연재 송병 선생님께서 이곳에 물이 성을 이루듯이 많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바위가 꼭 돛담배 형상을 한 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외로이 떠있는 선비와 같다는 의미를 간직한 이 바위를 보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도 일사라고 이렇게 칭했고 그와 연관돼서 일사대라고 불립니다. 동방에 하나밖에 없는 선비 동방일사. 그의 학식과 인품이 어떠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선비의 정신이 깃든 일사대를 지나 7경 한벽속, 8경 가위암, 9경 추월담, 그리고 제10경 만조탄을 하나씩 지나쳐 옵니다. 무주 외구천동의 명승지 파회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제11경에 해당하는 파회는 커다란 뱀이 또아리를 뜬다는 뜻의 장소인데요. 구천동 33경 비경 가운데 6경 일사대와 함께 명소로 꼽히는 절경입니다. 네, 여기는 구천동 33경 중 11경인 파회인데요. 아까 연재 송병선 선생님께서 무의 구곡을 본따 가지고 무게 구곡을 지을 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여기는 이제 물 돌아가는 형상이 휘돌아서 꼭 뱀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회라고도 불러요. 소에 잠겼던 물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내 급류를 타고 쏟아지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황홀한 계곡 풍경만큼이나 이 파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커다란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 한 그루입니다. 천년송이라 불리는데요. 천송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천년송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해가 갈수록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소나무가 되겠고요. 이 소나무에 대한 얽힌 전설이 있는데, 네, 옛날 신라시대 일지대사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그 바위에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게 자라서 소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서린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12경 수심대와 함께 이 돌아가는 물 형태 때문에 국가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회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소금강이라 불리는 수심대를 만나게 됩니다. 옥처럼 맑게 흐르는 물을 보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곳인데요. 신라 때 일지대사가 이곳의 맑은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돌을 깨우친 곳이라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심대에선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괴석의 향연에 더 눈길이 갑니다. 수심대라는 이름은 이구장 선비 세 분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또 흐르는 물을 보고 돌을 깨우쳤다 해서 수심대라는 지명이 내려오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다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들은 여기를 오셔가지고 자기에 맞는 그 형상을 찾아내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강산에 보면 만물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금강산에 비유돼서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기이한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들 역시 감탄을 자아내는 훌륭한 풍경입니다. 무주는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 재인증을 받는데요. 지질학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는 19억 년, 18억 년, 9천만 년 세 번의 화산 폭발이 있으면서 이렇게 암석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18억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천리의 암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마이산하고 함께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1경 파회, 그리고 여기 12경, 그리고 적상산, 마지막 9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것도 국가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인정이 돼서 국가 지질 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구천동의 마지막 14경 수경대에 도착했습니다. 수경대는 삼국리 마을 옆으로 흘러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만큼은 시원한 계곡물에 손발을 담글 수도 있습니다. (37번) 국도를 따라 지나온 무주 외구천동. 숲은 오래된 만큼이나 지푸르고 구슬 같은 계곡물 위로는 차고 청아한 공기가 흐릅니다. 사시사철 흐르는 차가운 물. 생각만으로도 신선이 된 듯 일상의 피로가 씻겨 나갑니다.